대칭이동 볼게요.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거였고, 대칭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거에 대칭이 되게 이동을 시킨다는 얘긴데, 한 점 3,4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우리가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새롭게 온다는 거겠죠. 이 점 우리가 이 길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3,4면 요 길이 4겠죠. 여기도 똑같이 4가 된다. 즉 여기 좌표 3,-4가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 y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새롭게 찍힌다는 거고, 이 점이 이때 이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 길이 여기 x좌표가 3이니까 3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 것이다. 즉 여기 좌표 마이너스 3,4일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원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시킨다 라고 하면은 쪼로록 쪼로록 가서 여기에 새롭게 점이 나오겠죠. 이 점, 이 길이 3이고 이 길이 3이었으니까 여기 x좌표 몇이겠어요? 마3일 것이고 y좌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 색으로 하지?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3,4라는 점, 이 직선을 대칭이동 시키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4,3. 얘는 사실 외워주는 게 좋거든요. 얘가 만약에 3,4다 했으면은 y는 x를 대칭시키면은 얘는 좀 그냥 자리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 점을 x축 대칭시킨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칭시키는 거니까 y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a, b였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된다. 되시죠? y축 대칭 시키시면 여기에 대칭이동 시키는 거니까 x 값이 부호가 바뀌겠죠. 얘는 마이너스 a, b가 될 것이다. 원점 대칭이면 우리가 얼른 들어와요. 괜찮습니다. a, b 3,4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 즉 a, b였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y는 x는 그냥 외워주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b 둘이 자리 바꿔서 b,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외우시려면 x축 대칭이면 y 부호가 반대고 y축 대칭이면 x 부호가 반대. 원점은 둘 다 부호 반대고 y는 x는 둘이 자리 바꿔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점을 이렇게 대칭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도형도 똑같이 아까처럼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도형이 이런 모양의 도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또 똑같이 y는 fx라고 작성을 해보면은 얘를 x축 대칭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도형이 얘를 x축으로 대칭시키는 거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를 반 접은 거니까. 되시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점, 한 점 x, y다 라고 했을 때 이 점 대칭이동 시킨 점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얘를 또 새롭게 아까처럼 이거는 x는 x 다시 마이너스 y는 y 다시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x는 x 다시고 마이너스 y는
y 다신 거니까 우리가 x는 x 다시 y는 마이너스 y 다시다 라고 해서 xy 대신에 넣어줄 수 있죠.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y 다시는 f x 대신에 x 다시 넣으니까 x 다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얘 다시라고 안 쓰니까 다시를 날려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y는 fx다. 즉 우리가 x축 대칭했을 때 y 부호가 반대였잖아요. 도형에서 똑같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충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y는 fx라는 도형을 우리가 x축 대칭을 시켰더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fx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 도형을 만약에 y축 대칭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 그러면은 얘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으니까 y축 대칭 시키면은 뭘로 바꾸면 될까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x축 대칭이면은 부호가 점에서는 부호가 바뀌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 똑같이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원점 대칭이면 뭘까요? 원점 대칭이면 얘는 y도 x도 부호가 점에서 바뀌었잖아요. 얘도 x랑 y 둘 다 부호를 바꿔주셔야 된다. 마이너스 y가 되면서 x도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죠.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동시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까지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y는 x 대칭은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시키시게 되면은 우리가 점에서 x랑 y 좌표가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프에서 똑같이 y 자리에 x가 x 자리에 y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y 자리에 x가 x 자리에 y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를 x축 대칭시킨다. 뭘 바꾸면 된다는 거죠? x축 대칭은? y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y는 x 대칭만 해볼게요. y는 x 대칭을 하면은 x랑 y를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3y 플러스 4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킬 수가 있다. 되시나요? 이것까지만 알면은 우리가 도형 대칭 이동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개념 체크는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대칭이동에서 똑같은 게 우리가 만약에 원을
대칭이동을 시켜요. 얘 반지름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요? 모양은 안 바뀌잖아요. 반지름은 바뀔 리가 없겠죠. 결국에 원의 중심만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를 x축 대칭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뒤집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원을 대칭이동 시킬 때는 절대 반지름은 바뀔 리가 없다. 직선이나 포물선은 개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옆에 거는 살리고 필수예제 1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점 대칭이잖아요. 점 대칭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다.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p가 그러면은 y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마이너스 2,3을 y축에 대칭이동 시켰다. 뭐 부호가 반대다? x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q x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2,3이 된다는 거죠. pq 구했고 선분 pq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x좌표의 차이 2랑 마이너스 2, 4의 제곱에 더하기 y좌표 3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pq의 길이를 작성할 수 있다. 16 더하기 36이니까 루트 52 돼서 정리하시면 2루트 13 된다라는 거고, 여긴 쭉쭉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은 1번부터 볼게요. 직선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뭐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y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이제 대칭이동한 직선이 되는 거고, 얘가 3,2를 지난다. 3, 2를 대입하셨을 때 성립을 할 것이다. 3,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3 넣으시면 6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8이다 구할 수 있겠죠. 2번 원을 대칭이동 시켰다. 그 말은 원 반지름 안 변하고 중심만 옮기면 된다. 원 중심 2,1이었죠. 2,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다. 중심이 뭘로 바뀐다? 둘이 자리 바꿔서 1,2가 된다라는 거죠. 중심이 되시나요? 중심이 1,2라는 거고,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3x 플러스 k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넣었을 때 성립하겠죠. 2는 1 넣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k가 5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결국에 원은 대칭이동을 시켜도 반지름 안 변하고 결국에 중심만 옮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까지는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필수 3번이 중요하고 3번은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라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알아두시면 이제 한 문제는 꽁으로 먹는 거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문제 다 떠나서 우리가 A랑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점 P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 P, 이런 점이 있었을 때 AP 더하기 BP,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직선 이런 식으로 P가 여기 위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P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PB가 결국에 AB가 될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 한번 그려보시면은 0,1 대충 여기쯤 있죠. 6,3 대충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P가 X축 위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 위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AP 더하기 BP, 이거 두 개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 지금 P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직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위로 움직이니까 없잖아요. 맞죠? 결국에 얘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 P가 X축 위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날파리 A라는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고 하면은 새로운 A-라는 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칭이동 시키면은 이 길이랑 똑같죠? 이 길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A-P, 그러니까 AP 더하기 BP, 이 식을 우리가 AP 대신에 A-P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얘 더하기 얘 일직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P가 지금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P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결국에 A-B일 때가 최소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A가 0,1이었으니까 X축 대칭시키면은 이 점 뭐 돼요? 0,-1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 점과 B 6,3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점 A나 B를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한 개만. 둘 다 대칭이동 시키면 다시 둘 다 아래로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개만 대칭이동 시키면은 우리가 일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답 구해주시면 0,-3랑 6,3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좌표의 차이 0이랑 6이니까 6의 제곱, Y좌표의 차이 -1이랑 3이니까 4의 제곱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2루트 13이 된다. 되시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3-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해볼게요. 이제 Q라는 점 Y축 위로 움직인다. P라는 점 X축 위로 움직인다. 얘는 지금 두 개 움직이는 점이고 AQ, QP, PB 얘네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직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네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일직선을 만들어줄 때 얘가 지금 X축 위로 움직이고 얘가 Y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안 움직이는 점들을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된다. X축, Y축에. BP 이 길이랑 똑같게 아래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B'를 맞나요? 얘를 X축 대칭한 거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붙겠죠? 똑같이 AQ 이 길이를 우리가 Y축에 대칭시키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되겠어요, 좌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X부호 반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Q, QP, PB인데 AQ랑 A-Q랑 똑같죠? PB랑 PB-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이거 더하기 이거였는데 이거 대신에 이거를 이거 그리고 이거 대신에 이거를 이거 더하기 이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일직선 될 수 있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Q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P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소값은 결국에 A-랑 E-의 길이랑 같다. A--1,2고 B-2,-1이니까 둘 사이의 길이 루트 X좌표의 차이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3의 제곱 Y좌표의 차이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9니까 루트 18에서 3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 X축 위로 움직이고 Y축 위로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점들을 X축에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런 다음에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점 B 얘를 이렇게 그러면은 어렵게 가네.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그냥 점 P만 움직이면 점 B만 5점 대칭하면 다른 건 일직선이 되잖아요. Q도 일직선이 한번 그려지니까 잠깐만요.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 상상인데 여기 이렇게 B-를 잡는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거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니까 네. 여기랑 여기를 똑같고 네. 여기랑 여기를 똑같으니까 PQ는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의 길이를 구하면 점 P만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서 허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 보통은 이제 대칭되는 걸 만약에 여기가 똑같은 A였으면 여기 한 번 시키고 여기 한 번 시켜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풀다가 틀리는 거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틀리는 거 나오면 이제 뭔가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대칭 이동 시키. 근데 아마 틀리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얘 대칭 이동 시키고 얘 대칭 이동 시키는 게 덜 헷갈리실 거라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하신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되시나요? 중요해요. 여기 필수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점이랑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95페이지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계산
그냥 순전히 계산 문제인 게 만약에 어떤 한 점을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킬게요. 근데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냐면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A, B고 우리가 대칭 이동 시킬 점이 X, Y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점이 기준인 거니까 얘 대칭 이동 시킬 때 요 길이가 여기만큼 되게 새로운 점을 잡겠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구하고 싶은 거니까 X 다시 Y 다시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여기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킨 거니까 이 길이랑 똑같겠죠.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얘랑 얘 중점이 A, B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 둘의 중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콤마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가 a, b가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정리해보시면 x 더하기 x 다시가 2 넘기시면 2a 되는 거잖아요. y 더하기 y 다시가 2 넘기시면 2b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점이니까 x 다시는 x 넘기시면 되니까 2a 마이너스 x y 다시는 2b 마이너스 y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이 결국에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로 점 1,4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어떤 3,6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대칭 이동 시키면은 얘 이렇게 쪼르륵 가니까 여기에 새롭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있겠죠. 이 길이랑 같다.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된다. 얘 뭐 x, y라 잡으셔도 되고 뭐 편한 걸로 잡으세요. 저는 m, n이라 잡을게요. 얘랑 얘의 중점이 얘다라는 거니까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4다 라고 작성할 수 있잖아요. 얘가 3,6이 된다라는 거죠. m 구할 수 있고 n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시면 m은 5, n은 8이 된다는 건데 m, n 즉 여기가 5,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공식 2a-x, 2b-y니까 우리가 대칭 이동 시킬 점 여기가 3,6이잖아요. 결국 이 점이 3,6 a가 3이고 b가 6인 거니까 6-x, 12-y 근데 x, y가 1,4라는 거니까 1, 4 넣으시면 5,8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식 그러니까 2a-x, 2b-y라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공식에 넣으셔서 바로 점을 구할 수 있다. 공식을 모르시더라도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점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똑같거든요. 도형에서도 점 대칭하면은 아까 했던 그대로가 돼요. 생략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해. 대충 할게요. 도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림부터 일단 그리기 힘들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따구로 생긴 거거든요. 아씨.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위에 해당되는 점 x, y라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점을 a, b다라고 해볼게요. 역시나 이 도형을 우리가 y는 fx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 x, y가 점대칭돼서 이 점이 있겠죠. 점대칭된 점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2a-x, 2b-y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타냈으면은 얘를 또 뭐 한다? x 다시 y-라고 잡는다. 잡아볼게요. 잡아보시면 여기 x 다시 여기 y 다시 되는 거니까 우리가 x, y를 정리하면 되겠죠. 얘 x눈으로 정리했을 때 2a-x 다시 얘 y눈으로 정리했을 때 2b-y 다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x 대신에 이거 넣을 수 있고 y 대신에 이거 넣을 수 있다. 즉 2b-y 다시가 f 2a-x 다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x 다시 y 다시라고 안 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건데 결국에 보시면은 점대칭 a, b에서 점대칭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도형도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가 들어간다는 거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점대칭을 할 때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점은 x, y에서 2a-x, 2b-y가 된다. 도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x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2a-x를 y 대신에 2b-y를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도형도 점대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다음은 점대칭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는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간단해요. 똑같은 말이고 거의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이 기준이니까 여기 점 주르륵 가서 여기쯤 새로 생기겠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 대칭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셨을 때 이 길이랑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또 수직인 거 아시잖아요. 맞죠? 여기 직선을 뭐 기울기가 만약에 2인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5다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여기 길이 모르지만 여기 점을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법은 여기 점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한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어쨌든 우리가 이 직선이랑 수직이죠. 얘 기울기 2면은 얘 기울기 몇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죠? 얘 기울기 알면서 한 점을 아는 거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여기서 이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1,5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직선 방정식 구했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이랑 이 y는 2x 플러스 1의 교점 이 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직선 알고 이 직선 아니까
교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얘랑 연립하셔서. 맞죠? 이 교점을 구했어. 잘 모르지만 뭐 대충 아무거나 나왔다 할게요. 뭐 3,7이 나왔다고 해봐 그냥. 그러면은 답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 점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 길이랑 같다는 거 알죠? 결국에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한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2a-x, 2b-y를 쓰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교점을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또는 얘랑 얘의 중점이 얘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납득이 안 되시는 표정이지만, 그래서 이제 점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가 a, b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x, y가 되는 거고 이 점 2a-x, 2b-y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a, b를 3, 7이라고 아는 거니까 사실상 6-x, 14-y가 된다는 거죠. xy 넣으시면 5,9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점을 찾을 수가 있다. 뭔 소린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 교점을 찾으시면 그 뒤에는 얘랑 얘의 중점이 얘다 아니면은 얘의 점대칭한 게 얘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직선이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서 직선이 너무 곡선인데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직선 위에 한 점, 직선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으세요. 한 점을 잡으신 다음에 그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수 있죠.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구했으니까 이 점을 구했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에 교점이 반드시 있겠죠. 교점이 있는데 교점이 대칭 이동 시켜도 교점 지날 거잖아요. 이 점은 반드시 지날 거고 이 점을 대칭 이동 시킨 데가 여기니까 대칭 이동한 직선은 얘랑 얘를 지나겠죠. 직선이 대칭 이동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는다는 거죠. 결국에 위에 임의로 한 점을 잡으신 다음에 그 점을 대칭 이동 시키면은 한 점이 나올 것이고 둘의 교점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대칭 이동되는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더럽죠. 계산 딱 봐도 더럽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좀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해서 교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의 특수한 경우인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라고 하면은 얘네 둘 평행하니까 대칭 이동시킨 것도 평행하겠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특수한 경우라 거의 99%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선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한 점 이음으로 잡으신 다음에 대칭 이동시키시고 교점 구하시면은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다. 아시겠나요? 어렵죠? 외울 게 많아요. 점대칭은 외워주시는 게 무조건 편하고, 여기는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나중에 고생할 거라 시험 볼 때 1학기 시험 볼 때만이라도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두 개 빠르게 보고 갑시다. 1세트 4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쭉쭉쭉 해서 여기가 이제 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여기 점을 찾을 때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다 라는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식을 쓰셔서 2a-x 2b-y를 써주시면 된다. a랑 b가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2 넣으시면 4-x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인 거고 x, y가 마3,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벌레 얘 마3 넣으시면 7, 2 넣으시면 마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됐죠? 2번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반지름 안 변하겠죠. 결국에 원의 중심만 대칭 이동시켜주면 된다. 맞죠? 중심 1,3이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 1,3이라는 점을 결국에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얘랑 얘 중점이 이거다 아니면은 공식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 얘는 중점이 딱 봐도 쉬운 게 1, 3, 2, 4라서 여기 x좌표 3 돼야겠죠? 여기 y좌표 3, 4니까 4, 5 돼서 5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원의 중심이 3,5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안 변한다. 즉 원방이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 5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자, 봅시다 이제. 엑세제 5번이 중요하고 계산이 더러운 거라서 자 볼게요. 어떤 점을 직선 y는 x-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잘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x-5 대충 이렇게 생겨 먹은 거고 3,4니까 대충 여기쯤이겠죠. 이 점을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데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점을 지나면서 대칭 이동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기울기 1이잖아요. 얘 기울기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x-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을 잡을 수 있다. 잡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다. 되시죠? 여기까지. 직선 잡으시면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교점 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x-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다. 이용해서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2x는 12, x는 6이다. x6 대입하시면 좌표 6,1 되겠죠? 6,1 되고 이 점을 구했다는 거는 얘랑 얘의 중점이 얘다. 아니면은 이거를 얘에 대해서 점 대칭한 게 얘다. 라는 식으로 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해주시면 우리가 얘랑 얘의 중점이 얘다라고 해도 되고 공식 써도 되는데 계산이 빠르시면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
계산은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시간이 애매하지만 알아두면 쓸 때가 있을 거니까, 어차피 방학하면 다 까먹고 올 거니까 얘를 한번 1번을 다시 해볼게요. 2번 나중에 하고. 1번 보시면은 3,4를 y는 x-5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y는 x 대칭시키면은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우리가 y는 x 대칭시키면은, 만약에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은 4,3 되는 거잖아. 얘를 그러면은 y는 x-5였으니까 얘를 y는 x로 옮길 수 있죠. y축으로 5만큼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를 y축으로 5만큼 올려서 y는 x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를 5만큼 올렸으니까 얘도 5만큼 올려야겠죠. 이 점 그럼 p 다시라고 하면은 이 점 뭐 돼요? 얘 5만큼 올렸으면 3,9 되겠죠.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 쉽게 할 수 있죠. 뭐 돼요? 대칭동 시키면 9,3이라고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원래 x-5였는데 임의로 억지로 다 5씩 올린 거잖아요. 억지로 올렸으니까 얘를 다시 억지로 5를 내리면 되는 거죠. 5 내리면 9,-2 9,-2 이렇게 특수하게 기울기가 1인 경우에는 얘를 올리거나 내려서 y는 x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억지로 올리시거나 내리신 다음에 대칭동을 시키신 다음에, 쉽게 대칭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억지로 내리거나 올리면 된다는 거죠. 되시죠? 뭐 안 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계산하시면 돼요. 상관없고, 알아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고. 다시 2번은 나중에 합시다.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숙제는 100조까지예요. 앞에 안 돼 있는 데를 다 해오셔야 돼요. 안 돼 있는 걸 하는 것과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방학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퍼내자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숙제를 하겠죠. 공부를 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가. 잘 가요. 잘